그래서 이 개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어도 채권자들에게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없다면 압류되지 않을 거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회생법원의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그때부터 변제 독촉이나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죠. 금지명령은 보통 개회생을 신청한 시점에서부터 사나흘이면 곧바로 발령이 되는데요. 간혹 최근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처럼 변제 독촉이나 강제 집행이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사실상 더 이상 채권자에 대한 독촉이나 추심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문제는 개회생 사건이 중도에 기각이 된다거나 또는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중도의 절차가 폐지됐을 때인데요. 자, 이렇게 사건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금지와 중지의 효력도 함께 상실되죠. 그래서 개회생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절차가 폐지되지 않도록 회생 변제금을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잘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 사고나 실직처럼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개회생 변제금을 못 내고 밀리게 되어서 끝내는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개회생 폐지 결정을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채권자의 압류 집행이 그러면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죠. 개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가 곧바로 압류 집행을 할 수 있는지, 또 재신청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압류로부터 안전한 것인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 권한을 확보해야죠. 그래서 채권자는 통상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다음 그 판결문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개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어도 채권자들에게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없다면 압류되지 않을 거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개회생 채권이 개회생 채권자 표에 기재가 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는 법률에 의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채권자는 회생법원으로부터 이 개회생 채권자 표를 교부받아서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회생 폐지 결정이 난 다음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압류를 당하는 분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만 이렇게 폐지되자마자 압류가 곧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건 폐지 사실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무자가 개회생 폐지 결정 이후에 곧바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압류를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겠죠. 그래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드문 겁니다. 법원은 이 채무자의 개회생 폐지 결정을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송달해서 알려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개회생의 인가 결정과 폐지 결정은 공고만 하고 별다른 개별적 송달 절차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생 절차가 폐지된 분들은 압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항고를 할 건지, 또는 빠른 시일 안에 포기하고 워크아웃 같은 구제 제도를 통해서 다른 보호 방편을 마련할 것인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후에 채권자가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